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 산업의 정말 뜨거운 주제죠. 바로 인공지능, AI와 인간의 협업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 CEO 젠선 황이 그리고 있는 미래, 그러니까 인간과 이른바 디지털 인간이 함께 일하는 시대. 이게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최근에 젠슨 황이 몇몇 AI 스타트업들을 딱 지목하면서요. 이 비전이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꽤 현실적인 전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이게 그냥 기술 소개 차원을 넘어서서요.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나 기업의 구조, 개개인의 역할까지 여기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젠슨 황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미래 기업의 인력 구성은 인간과 디지털 인간의 조합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 6개의 AI 스타트업을 언급했는데요. 오픈 AI, 합의, 오픈 에비던스, 커서, 리플릿, 그리고 러버블. 이 회사들이 그냥 유망주라서 뽑힌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회사들 개별 기술력도 물론 뛰어나지만요. 젠슨 황이 이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한 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각각의 스타트업이 이 AI 에이전트 기술을 통해서요. 특정 영역에서 인간과 AI의 협업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률, 의료, 코딩 같은 전문 분야부터 시작해서 비전문가 영역까지 다 아우르면서요. 이건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기술 로드맵이 이제 본격적으로 AI 인간 협업 플랫폼 구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파트너십 이상인 거죠.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어떤 거대한 AI 협업 생태계, 그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요. 아, 엔비디아의 전략 방향이 그렇군요. 그럼 이게 지금 얼마나 현실에 가깝게 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실제 엔비디아 내부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은요, 엔비디아 내부의 커서 도입 사례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젠슨 황 본인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엔비디아의 모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칩 설계자들이 현재 커서라는 AI 기반 코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엔지니어요? 정말요? 일부 팀 테스트가 아니고요? 네, 핵심 연구개발 인력 전체가 이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였다는 점. 이게 상당히 놀라운 거죠.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커서가 정확히 뭘 하길래 이렇게 전사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코드 자동 완성 도구?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커서는 아네스피어라는 스타트업이 개발했는데요.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섭니다. 코드 초안을 생성해주기도 하고요. 복잡한 버그를 찾아서 수정 제안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코드에 대한 설계 문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AI가 실시간으로 도와줘요. 젠슨 왕은 이걸 두고 AI가 우리 모든 엔지니어에게 배정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정되었다? 네, 그러니까 각 엔지니어가 고정능 AI 파트너랑 같이 일하는 셈이라는 거죠. 실제로 황은 이걸 통해서 생산성이랑 코드 품질이 눈에 띄게 아주 명백하게 형상되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AI가 엔지니어에게 배정되었다. 아, 이거 참 인상적이네요. 뭐랄까 거의 개인 비서나 부사수처럼 AI가 함께 일한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그냥 업무 효율성 증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엔비디아의 연구개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증거예요. 단순히 특정 작업 시간이 몇 분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요. 칩 설계 같은 핵심 R&D 사이클 자체가 빨라지고 개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오류가 줄어드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건 기업의 혁신 속도나 시장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더 이상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디지털 동료, 디지털 코워커로서 조직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앞으로 조직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는 걸 예고하는 신호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엔비디아 내부의 이런 극적인 변화가 그럼 아까 말씀하신 다른 스타트업들하고 연결되면서 더 큰 그림을 만드는 거군요. 커서가 엔지니어링 분야의 디지털 동료라면 다른 회사들은 또 다른 전문 영역에서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런 셈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합의 같은 경우는 법률 분야에서요. 변호사들이 방대한 법률 문서를 검토하거나 판례 분석, 계약서 초안 작성 같은 걸 AI랑 같이 하도록 돕습니다. 또 오픈 에비던스는 의료 분야인데요. 의사들이 최신 연구 논문이나 임상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세울 때 AI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들은 각 분야 전문가의 지능을 AI가 증강시키는 형태로 협업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리플릿이나 러버블은요? 이 회사들은 앞선 두 회사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회사는 AI 협업의 영역을 전문가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사용자층으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이 좀 흥미로운데요. 바이브 코딩이요? 사용자가 코드를 뭐 한 줄 한 줄 직접 쓰는 대신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말로 원하는 기능이나 앱의 분위기, 그러니까 그 바이브를 설명하면 AI가 그걸 이해하고 실제 작동하는 코드를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아, 코딩을 몰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AI 도움으로 뭔가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코딩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AI 도움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자동화 도구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의 민주화를 앞당길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양한 AI 에이전트들의 기반에는 오픈 AI 같은 아주 강력한 범용 AI 모델이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과 AI의 협업 모델이 구체화되고 있네요. 법률, 의료,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는 일반 사용자까지. 이런 흐름 속에서 젠슨 황이 또 강조하는 핵심 개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에이전틱 AI. 이건 또 뭔가요? 네, 맞습니다. 젠슨 황이 올해 초 CES 2025에서 에이전틱 AI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에이전틱 AI는요, 그냥 주어진 명령을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기존 AI를 좀 넘어섭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복잡한 작업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계획하고요. 각 단계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AI 에이전트를 의미해요. 뭐랄까, 자율성을 가진 지능적인 행위자, 에이전트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해서 실행한다. 와, 이건 진짜 SF 영화에서나 보던 모습 같은데요? 그럼 이런 에이전틱 AI가 미래에는 어떻게 활용될 거라고 보는 건가요? 향은 이런 고도화된 AI 에이전트들이 미래에는 특정 업무 영역을 딱 책임지고 인간과 팀을 이루어서 일하게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예를 들면 뭐 복잡한 프로젝트 관리라든가 대규모 데이터 분석 기반의 전략 수립, 심지어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위한 연구 설계 같은 거요. 이런 걸 AI 에이전트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인간은 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에 집중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인간의 지시를 따르는 조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때로는 리드하는 파트너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과 AI가 팀을 이룬다? 아, 그러고 보니 작년 한 인터뷰에서 젠슨 황이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엔비디아가 언젠가 5만 명의 인간 직원과 1억 명의 AI 어시스턴트가 함께 일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었죠. 5만 명 대 1억 명이라니.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인간 직원 한 명당 평균 2천 명의 AI 어시스턴트가 붙는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이건 뭐 그냥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비전인데요. 네, 그 발언은 젠슨 황이 그리는 미래의 하이브리드 인력 구조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AI를 단순히 업무 보조 수단이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지능 자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1억 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가 AI와의 협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대규모 AI 통합은 필연적으로 엔비디아의 강력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엔비디아의 GPU 기술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이 고도화된 AI 에이전트들을 대규모로 운영하려면 엄청난 병렬 처리 능력이 필수적이니까요.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그리는 이 거대한 그림은 결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모델이 아주 긴밀하게 통합된 생태계를 전제로 하는 거네요. 최근 오픈 AI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발표도 그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함께 최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30조 원이 훌쩍 넘죠. 이 돈을 투자해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를 구축하려는 계획.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 강화를 넘어섭니다. 이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과 시스템, 즉 하드웨어 위에서 오픈 AI의 차세대 AI 모델, 소프트웨어가 최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아주 극도로 통합된 AI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사실상 AI 개발과 실행을 위한 단일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양사가 AI 인간 협업 시대를 기술적으로 주도하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기술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투자 업계의 시각도 좀 궁금한데요. 그쪽에서는 이 AI 인간 협업 트렌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벤처 캐피털 업계에서도 이 변화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너럴 캐털리스트의 CEO 해먼트 타네자 같은 경우는요. AI 기술이 기업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핵심 요소로 인간과 AI의 협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걸 꼽았어요. 그는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서 조직 구조나 워크플로우 자체를 AI와의 협업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협력 구조의 설계라,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타네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미래 조직의 모습에 대해 상당히 도발적인 예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미래에는 일부 인간이 AI 에이전트를 관리하고 반대로 일부 AI 에이전트는 인간을 관리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AI가 인간을 관리한다고요? 네, AI가 특정 팀이나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인간 팀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업무를 할당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죠. 이건 AI가 단순 실무자를 넘어서 관리자나 리더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조직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현실화되려면 풀어야 할 기술적, 또 조직 문화적 과제들이 많겠죠. 하지만 AI 통합의 궁극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AI가 인간을 관리한다. 정말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만큼 AI의 역할이 극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의미군요.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면서 함께 일해서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수준의 지능과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인간의 창의성, 직관, 공감 능력, 또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과 AI의 빠른 계산 능력,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 패턴 인식 능력, 이걸 결합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젠슨 황이 AI를 단순한 생산성 도구가 아니라 협력적 동료로 보는 시각이라든지 또 엔비디아 엔지니어들이 커서를 활용해서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 이런 거 모두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를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엔비디아 말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네, 이런 흐름은 엔비디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요. 내부 엔지니어들의 요청도 있고 또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보고 AI 코딩 도우미, 특히 커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도 그렇죠.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의 업무에 AI를 통합하려는 시도고요. 구글 등 다른 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AI와 인간의 협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구축은 이미 특정 기업을 넘어서서 산업계 전반의 핵심적인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젠슨 황과 엔비디아의 움직임, 그리고 산업계 전반의 흐름은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엔비디아 내부에서 AI가 디지털 동료로서 핵심 인력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요. 기업 전체의 혁신 속도와 경쟁력, 나아가 조직 운영 방식 자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기술 산업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앞으로 법률, 의료, 금융, 교육, 예술까지 인간의 지적 노동이 중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모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인간이 잘하는 영역과 AI가 잘하는 영역이 새롭게 정의될 거고요. 이 둘의 시너지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 이게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의 변화라든지 요구되는 역량의 변화, 그리고 또 AI와 협업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 이런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AI와 함께 일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롭고도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AI 인간 협업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정말 우리의 디지털 동료가 되어서 함께 일하는 것이 보편화된다면 이 새로운 협업 환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해지는 차별화된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AI에게 명확하게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기술이 따라올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나 공감 능력, 혹은 윤리적인 판단 능력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